안녕하세요. 음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음악 유튜버,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먼저 이달소의 노래를 들어볼게요. 그리고 이것은 폴리피아라는 밴드의 노래입니다. 자, 유튜브에는 이 두 노래를 매시업한 영상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표절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유희열님의 표절 의혹 문제 때문에 K-팝의 여파가 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도 계시고 K-팝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아이돌 음악에는 표절이 없을까요? 아마 지금도 모르는 곳에는 행해지고 있고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신생회사에서 데뷔하는 신인 아이돌 팀의 노래를 투팍이 작곡해줬던 일도 있죠. 심지어 작사도 해줬어요. 한글 가사를. 지금 그런 일이 생긴다면 국뽕 유튜브들이 너무 좋아했을 텐데요. 하지만 이런 일들은 몇 년 전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은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이돌 음악이 서양에서 인기를 얻고 이제 서양에서 활동하는 것이 당연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표절에 대한 리스크가 몇십 배는 커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원작자가 한국에 그런 음악이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밝혀지지 않고 넘어가기도 했고 한국에서 소송이 걸릴 위험이 적었는데요. 곡이 노출이 잘 되니까 이제 해외에서 표절에 대한 검증도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팝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다는 걸 해외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원작자들이 표절에 대한 일이 터지면은 더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게 됐죠. 그로 인해서 주요 기획사들은 이제 표절에 대해서 이런 돈 문제 때문이라도 심각하게 생각을 했고 여러 명의 작곡가들이 참여해서 번갈아 가면서 작업을 하는 송캠프 등이 생기면서 어쨌든 표절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책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서 한국의 기획사들이 직접 송캠프를 진행하지 않고 외국에서 외국 작곡가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진행한 송캠프의 곡을 사는 등 책임 자체를 본인들의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로 돌리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힙합과 댄스 음악에서 고질적인 문제는 무단 샘플링이었거든요. 샘플링은 공개된 무료 샘플링 팩에서 이제 샘플링을 하거나 아니면 특정 음악을 샘플링을 하고 그 곡을 발표하기 전에 원작자한테 보내서 샘플링 처리를 받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무료 샘플링 안에 있는 비트와 음악들은 퀄리티도 좀 문제고 너무 많이 쓰인다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대부분 유료 샘플링을 사용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냥 금액이 정해져 있고 너무 싸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유료 샘플링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스플라이스 같은 유명한 사이트에서는 악기별로 엄청 다양한 기본 비트 그 샘플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정액제도 있고요. 그래서 샘플링을 통해서 곡을 만든다고 한다면 지금은 엄청나게 많고 좋은 비트들, 샘플링 그 기본 팩을 쉽게 찾아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많은 힙합 뮤지션과 아이돌 작곡가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한국의 사이트가 아니니까 한국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예전에는 이런 유료 샘플링 팩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 샘플링을 실제로 거래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유료 샘플링 팩을 통해서 좋은 곡을 만들고도 이 샘플링이 문제 없게끔 하는 샘플 클리어라는 작업이 어려워서 발매를 하지 못한 곡들이 많았어요. 그냥 행사 때 쓰고 현장에서만 쓰고. 하지만 그 중에서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곡이 아깝고 발표를 해도 걸리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그냥 발매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이것이 무단 샘플링들의 많은 패턴이었던 건데요. 실제로 사람들은 샘플링을 한 건지 정식으로 샘플링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니까 이게 악용되기도 했었어요. 샘플링은 샘플링 했다고 정식으로 해도 표시를 안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달소의 노래와 폴리피아의 노래는 바로 이 샘플 팩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폴리피아 노래보다 약 1년 전에 발매한 베이스 샘플 팩이거든요.
아마도 이달소는 이 샘플팩을 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달소의 노래가 표절은 아닌 거죠. 이거를 저한테 질문을 주셨던 분은 이 밴드의 기타의 아르페지오 사운드와 이달소의 아르페지오 사운드까지도 비슷해서 이것은 베이스 샘플팩이 아니니까 아무리 같은 샘플팩을 구입을 했어도 노래를 참조한 것이 아니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아르페지오 사운드라는 것은 그 아르페지오 주법이 그 코드 안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가.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주법도 있고. 그러니까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아르페지오 주법을 사용했다고 하면. 근데 두 곡의 아르페지오가 똑같진 않아요. 이쪽은 기타고 저쪽은 건반이기 때문에 아르페지오가 조금 패턴이 다르고, 특히 이 밴드에서 사용하는 아르페지오는 이 밴드가 자신만의 어레인지를 조금 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일단 그냥 아르페지오 사운드를 주력으로 쓴 것 자체가 비슷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베이스 샘플팩을 들어보면 베이스 샘플팩에서 이달소가 사용했던 건반의 아르페지오 패턴은 한 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달소의 노래를 만드신 분은 이 샘플팩을 가져와서 그냥 충실히 이 샘플팩을 가지고 다 노래를 만든 것 같아요. 폴리피아는 본인들이 좀 어레인지를 많이 했고. 어쨌든 그래서 이 이달소의 노래는 표절은 아닌 것이죠. 근데 이것을 그냥 들었을 때 일반 분들은 이거 완전 갖다 썼네, 완전 표절이네, 이건 빼박 표절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절을 개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있다는 거예요. 꼭 이런 케이스뿐만 아니라 여러 케이스로, 뭐 다른 케이스들도 제가 조금씩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그래서 음악을 모르는 유튜버들이 그냥 표절 의혹을 올리는 것은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음악적 지식을 가지고 음악도 신중히 분석을 해야 되고, 단순히 음악뿐 아니라 음악 작업에 대해서도 경험이나 이해도가 좀 필요하고, 이런 업계의 시스템도 좀 이해도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힙합 음악에서도 표절 논란이 많은데, 확인을 해보면 정식 샘플링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한 힙합 사이트에서도 종종 이런 무단 샘플링에 대한 얘기들이 올라오는데, 실제로는 정식인지 무단인지 우리가 확인할 가능성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샘플팩에서 그걸 무단으로 사용을 했던, 정식으로 사용했던 샘플팩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곡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스플라이스 같은 곳, 그리고 다른 샘플 앱에서도 되게 싸게 샘플링을 이제 많이 할 수 있는 시대여서 그 진짜 얼마 안 되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무단으로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죠, 세상에. 그래서 저는 이런 정식으로 구입한 샘플링도 이제 표절에 대한 의혹을 받는 걸 막기 위해서 샘플링은 표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표절 논란 받는 게 되게 억울할 거 아니에요. 정식으로 샘플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샘플팩을 뭐 정식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본인들을 위해서도 더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저는 요번에 이런 표절 의혹들, 논란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문제 있는 곡들에 대한 의혹도 제기를 할 거지만, 말도 안 되는 마구잡이 표절 의혹, 그리고 그런 방향이 잘못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의견을 내려고 합니다. 네, 음악 유튜버,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